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애플카입니다. 여러분들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세계의 모빌리티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폭발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와 관련된 내용이 그 해당 국가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나라에 관련된 주가가 넘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애플카가 그만큼 폭발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가 과연 나올까라는 부분들, 물론 이 시작점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재작년에 애플에서 애플카, 즉 오는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애플의 어떤 본격적인 사업 모델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죠. 그만큼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혁신적인 제품 1호를 찾는다면 바로 스마트폰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애플이죠. 그 스티브 잡스 천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애플카를 선언하는 거는요, 앞으로 애플의 이 본격적인 사업 모델인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로 사업 모델을 바꾸겠다는 시작점이 애플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라는 자율주행 전기차는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휴대폰에다 바퀴 붙여서 사람이 안에 탑승하는 것이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 하청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을 만드는 대만의 폭스콘 같은 하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애플이 워낙 갑질이 심하다 보니까 이 갑을관계의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아예 폭스콘에서는 이거를 만들어 주기만 하지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을 못하는 단순 하청 기업, 또 이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애플카를 선언하면서 애플카를 만들어주는 하청 기업도 똑같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를 발표하면서 처음에 닛산부터 뭐 일본사들도 그렇고 국내 현대차, 기아차 등등 세계적인 BMW도 마찬가지였었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와 이 애플의 어떤 하청을 해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다 무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애플이 진행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한다, 애플카를. 그리고 2024년에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2, 3년 딜레이 돼서 2026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하청해 주는 것보다도 핵심적인 모듈 부품을 자기네가 마련을 해서 직접 애플사에서 만드는 구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변한 것이 하청을 완전히 폭스콘식으로 완성품을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신들이 각각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마련을 해서 만드는 공장은 자신들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이것 자체의 조립은 하청을 할 수도 있겠죠. 즉 자신들이 직접 한 그림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지금 애플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초기의 발표에 비해서 지금 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완전히 손을 떼느냐 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완전히 띄었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애플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요,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유스러운 기업이 많지가 않죠. 미국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기업들, 자동차 제작사, 현대기아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왜 이렇게 물망이 계속 올랐냐면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 또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것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부터 나오는 현대차 그룹은 이 GMP라는 모델을 통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 또 제네시스 GV60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완성도가 워낙 높습니다.
자, 이 GMP 같은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작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엠리비라고 불러주죠. 또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끄는 이러한 전용 플랫폼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원래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이 GMP도 상당히 선호한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대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청은 안 할 겁니다. 왜냐,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현대차나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는 이 모든 조건이 애플하고 맞는다 하더라도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기아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었죠. 기아는 PBV라고 퍼포스 빌트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 기반 자동차에 대한 것들도 선언을 했었고, 또 현대차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도리어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종에 따른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뛰지 않았다는 반증이 요새 현대차 그룹하고 애플하고 진행하는 기술의 공유에 대한 것들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이 키 리스와딩 시킨 거, 휴대폰만 갖고 디지털 키 역할을 해주는 기술 아시죠? 여러분들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것도 휴대폰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기능들, 이것이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즉 애플하고 현대차와의 관련 합작을 통해서 만든 기술이 지금 제네시스의 우리가 디지털 키가 바로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완전히 현대차 그룹과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기존의 전략을 바꿔서 완전히 완성차를 하청 기업에다가 하지 않고 직접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작년에 발표를 할 때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 하게 되면은 중국 기반의 배터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은 리튬 인산철이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을 쓰겠다는 얘기는 중국 기업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BYD나 CATL하고 이 인산철 공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노셀 형태로 해서 사이사이에 패키지 사이에다가 셀을 더 집어넣어서 부족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을 발표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면은 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중국하고 합작 형태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거죠.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다 보니까 애플사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방향을 중국 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2달 전에도 그랬었죠. 국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G 관계자, 그 다음에 그 SK 관계자 다 만나서 또 실무진이 왔다 간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LG 하게 되면은 이 차량 사업부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터나 인버터, 컨버터 뿐만 아니라 각종 카메라부터 이런 여러가지 핵심적인 장치를 다 국산화 시켜주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LG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밑에 이 계열사들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전기차에 구비되는 각종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죠. 또 올해 7월 1일부로 출범한 LG 마그나, 캐나다 마그나라는 세계 3위의 업체, 자율주행 기술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이거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LG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위탁 생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SK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국내의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서 애플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 애플카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대기업들이 몇 개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기아차가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플랫폼을 조성을 통해서 부품을 모으더라도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카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요, 2025년 6년이 됐든지 간에 애플카가 출시가 되면은 구글카, 아마존카, 또 삼성카나 LG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전기차 많이 판매되는 450만 대, 500만 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750만 대, 800만 대가 넘어갑니다. 향후 3년 정도 있으면은 연간 1000만 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8500에서 9000만 대 시장에서 1000만 대, 2000만 대 시장이 된다면은 주도권은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전기차 판매가 2000만 대, 3000만 대 시장이 되면은 기존의 전기차 핵심 부품 만들던 회사들은 부품만 공급할까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애플과와 마찬가지로 하청 생산해주는 이 전문적인 하청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카, 구글카 등도 분명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국내의 어떤 전기차 전문 부품 업체들도 완성차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세상은요, 지난 130년 동안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주도권을 쥐는 슈퍼갑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는요,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또 특수한 지형의 험로에 움직일 수 있는 로보틱스, 즉 로보트죠. 우리가 이 로보빌리티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로보트와 모빌리티를 합치는 합성어죠. 로보빌리티. 이런 것들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가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 누가 글로벌 기업에서 앞장서서 주도권을 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도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도 일부 주도권이 있을 겁니다. 또 라이다 센서 등 자율주행 핵심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확대되고 모든 먹거리는 모빌리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내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누가 급진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판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로 애플카에서 분명히 수면 위로 올리면서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대기업이 몇 군데 포함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는 거. 그만큼 역량적 강화되고 있고 또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점이 국내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반걸음 앞서서 짚어가느냐가 아마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카의 향방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